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14일째 공습을 지속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현재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날 가자 지구의 병원이 공습을 받고 나서 사상자가 발생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를 둘러싼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6달러, 1.4% 오른 배럴당 104.59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르면 내년부터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처럼 의사록을 공개할 방침을 밝히면서 ECB만의 오랜 비밀주의 전통을 깬 것입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정책위원들의 세부적인 투표 결과 등 세부적인 공개 정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독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동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불안으로 산업 생산과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분데스방크는 이날 원래 보고서에서 서비스 산업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1분기 독일 국내 총생산 GDP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태를 두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8% 하락한 17,051.7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17% 하락한 4,424.7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23% 하락한 1973.6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가자지구 공습 등 지정학적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1.11% 하락한 9,612.05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31% 하락한 6,728.44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0.71% 하락한 4,304.74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청소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요즘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인데요. 다시 미국과 유럽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어제 주식이 저는 견조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어제 일단 한 방 크게 맞았죠. 어제 크게 한 방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2,030포인트 갔다가 밀리는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 이제 주가 자체가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인 것 같네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았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오늘 512평의 하방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2평의 하방 이탈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오늘 의미심장한 그런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신고가 날 음봉의 모양, 이 모양은 굉장히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오늘은 5일 입병 그리고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여르기 위해서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부분 이런 거를 봤을 때 주가는 하여튼 뭐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신고가 날 거래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이브 전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거래가 활발하면서 주가 상승해야 되는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그 변동성 지수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은 수익 자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주가가 뜨더라도 변동성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떠야 우리 개인들이 먹는 건데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활동성 없이 고가 저포주를 대상으로만 주가 뜨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참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식이 뭐 121일평 자체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빨리 뜨고 있습니다. 121일평 자체가 빨리 뜨는데 아직까지 121일평 자체가 이제 뭐 빨리 뜬다는 것은 주가 자체의 지지를 빨리 할 수 있다 이 말뜻이지만 121일평이 높은 가운데 보통 이 121일평이 1980포인트 우리나라 주식은 1980포인트 가까이 가면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지가 아니고 121평이 견제를 흡수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저는 뭐 거의 주가 자체가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2010포인트에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 오늘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방을 합니다. 무방에 접속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서울경제TV 그리고 다른 거 두 군데서 하니까 여러분들 무방에 참석해 주셔서 푼돈 좀 벌어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이제 변곡이 곧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우리가 보통 일목균형표를 얘기할 때 후행 스팬의 가장 고점이 주가의 고점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주가가 더 높았는데 후행 스팬이 더 낮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더 높았죠 어제가 주가가 더 높았는데 후행 스팬이 낮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일단 변곡을 모양을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제가 변곡의 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보다 주가는 높은데 후행 스팬이 낮다는 것은 주가를 큰 어떤 변곡 모양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2가 오늘에서 내일 사이에 큰 폭으로 4일 동안 움직입니다. 이 이제 일목균형표의 움직임이 두고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많이 떠요. 1995포인트까지 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주식이 어제 이제 주가를 장중에 올린 거는 고의성이 좀 있습니다. 그 고의성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올라갈 때 선행 스팬2가 올라갈 때 전환선이 떠나 선행 스팬1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구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좀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안쓰러워요. 주식 관리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조금 안쓰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쓰럽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인위적인 게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는 도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오늘 일단 주가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리고 어제와 합쳐서 3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해주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럴 때 21일평의 강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21일평 강도를 CCI로 볼 것 같으면 CCI로 보니까 CCI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0일의 강도가 과열해서 이탈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CCI가 21일평 자체의 활동성이 이제 떨어진다. 우리가 21일평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일평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21일평 자체가 다이버전수를 해서 내려왔다. 이 말은 21일평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일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005포인트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2005포인트까지는 저는 이번 주에 한번 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철히 한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뭐 주가가 계속 뜨는데 여러분들 조심해라 하니까 여러분들 또 뭐 어떤 분 주가는 계속 뜨는데 왜 자꾸 조심해라 하는데 주가가 뜨더라도 우리 갖고 있는 거 한 개는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뜰 때 내 종목이 뜨는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때 이게 보통 주가가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뜨면 뜰 때 1등 주식이 빠질 때 이게 빠지면 이거는 안 빠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안 떴던 주식들이 빠집니다. 이래서 이제 이가 조심해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판단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상승을 신고가 상승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스팬 2에서 다이고 신고가 상승했는데 상승이 생각보다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생각보다 상승이 굉장히 커요. 상승이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상승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이 생각보다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번 파트에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 자체가 거의 지금 7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70포인트 물론 뭐 저포주만 상승했는데 70포인트 상승의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만약에 신고가 갱신하지 못한다면 신고가가 2030포인트인데 어제 뭐 상징적으로 짚고 내려왔죠. 상징적으로 짚고 내려왔는데 오늘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한 번 또 못 올라와요. 원화가 한 번 또 못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되는 부분이다. 원화가 한 번 또 못 올라온다. 이게 이제 문제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한 번도 되지 않는다. 선물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파생도 뭐 크게 건 게 없다. 이거는 그만큼 지금 지수가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갈피를 못 잡니다. 어디 갈 줄 모른다. 이 말은 그건 지금 지수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외국인 기관들도 다 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뭐 남들도 조금 잘 모르겠다 할 때 우리도 잘 모르는 게 좋지. 우리는 가니까 뭐 주식이 계속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물을 풀로 사면서 지수가 이래 높다면 추가적으로 갈 확신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지수가 활발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우리도 그냥 속된 말로 입 벌리면서 하고 있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2010포인트 이상에서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국면이 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130에서 매수해라 했죠. 130선 매수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주식을 이제 과거 제가 이제 삼성전자 했는데 다른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물려요. 물리는데 뭐 당연히 물리죠. 뭐 종합주가지수 물리.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면 낙폭 과대 주식 사는데 낙폭 과대 주식이 뭐 1층 밑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우량주는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그 낙폭 과대 주식 추천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6,000원 이하에서 올 2월입니다. 제가 대우건설 추천했는데 오늘 매도하겠습니다. 오늘 매도할 테니까 뭐 고생하셨죠. 주가 3개월 걸려가지고 이거 몇 개월 걸린지 모르겠어요. 한 7개월 걸렸네요. 7개월 걸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거의 50%, 60%, 55% 났네요. 거의 뭘 잘 파면 60%까지 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주식이 이제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식들 다 20%, 15% 물렸어요. 갖고 계시면 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우증권자가 6,000원 이하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했는데 무지하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한 7개월 기다려가지고 여러분에게 60% 수익 주니까 오늘 대우증권 갖고 계시는 분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오늘은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대우증권 사실 제가 회원들 저때는 7,000원 줬어요. 7,000원 줘가 1,000원 더 물려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래 먹었는데 일단 뭐 요즘 최근에 주식 낙폭과대 주식 이런 주식들 우량주는 10%에서 20% 물려도 여러분들 그대로 갖고 계시면 다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뭐 여러분 보다시피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죠. 261자리에 있습니다. 261자리 있으니까 263.50 3.50 이상 되니까 굉장히 둔탁해지죠. 둔탁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선물도 지금 계속 고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물 계속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왜 고가놀이를 하고 있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무도 안 걸렸어요. 누가 걸리면은, 치고 나가겠는데 아무도 안 걸렸어요. 아무도 그만큼 지금 선물에 물동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은 작년이 좀 어렵고, 외국인들도 많이 당했고, 기관들이 그 사이에 이제 뭐, 특히 개인들과 외국인 돈을 거의 다 뺏어 먹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선물,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선물 거래량이 줄어들었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옵션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고, 뭐 ELW는 원래 쳐다보면 안 되고, 그래도 주식 시장에 여러분 저퍼주, 산락하이 그렇고, 지금 그래도 이제 선물, 매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량 굉장히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선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방 강연에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영남일보에서 2시부터 합니다. 1시간 만에 선물, 초급에서 완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부산일보에서 2시에 또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선물을 끝장을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초보이신 분들, 다 오십시오. 얼굴도 한번 보고. 오랜만에 제가 대구 가는데, 고향 가는데, 대구 영남일보 2시.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빨리 오시고요. 부산일보 또 일요일날 2시에 여러분하고 한번 선물의 시장을,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1시간 만에 여러분에게 제가 머리를 박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방을 합니다. 양쪽 방송에서 무방을 하니까 솔గిం계TV나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방을 양쪽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방에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선물 자체가 고가놀이, 저항을 많이 받는다. 그 저항 받는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264, 264는 26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신고가인데 선물은 신고가가 영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에 왜곡성이 있다는 거죠. 왜곡성이 뭐냐면 그만큼 주식시장은 고가주를 갖고 끄집어면서 거래 뭐 5천주, 3천주 종목 갖고 끄집어 올렸다. 이거는 시장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계속 고가놀이죠.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반도체 고가놀이인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뜰 것인가? 글쎄요, 뭐 워낙 조정을 크게 받고도 뜨고 받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가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 자리에서 이제 꼭지라고 한 후에도 또 추가 신고가를 갱신해 버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는 17,000원에서 꼭지입니다. 그랬는데 당황스러운데 글쎄요, 다우존스 지수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돈 찍는 향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일본 지수도 지금 15,500에서 계속 지금 2달째 있고요. 특히 상해 증시는 뭐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바닥 지수입니다. 2,000P에서 계속 바닥에 있다. 이만큼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가 정락한 증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물론 뭐 우리나라가 대형주가 떠가지고 주가가 쭉 상승하면 좋겠는데 소형주가 상승해가지고 주가 떴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뭐 그 횡보 국면입니다. 제가 볼 때 횡보 국면인데 이렇게 이제 음봉 크게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잘 먹고도 음봉 한번 이렇게 크게 맞아버리면 주가 바로 이제 그 사이 먹은 거 다 투여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자기 자산의 소량으로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안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니콘 주식입니다. 엉덩이 뿔난 주식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급락 나오는 장이 안 나오는 장이고 오늘은 그 예상외로 주가가 또 빠빠할 겁니다. 이게 미치거든요. 글로벌이 빠지면 우리도 좀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오늘 또 개별 종목 장이 되는 그런 장세다. 그렇지만 나는 내기를 갑니다. 뭡니까? 낙폭과대 우량주 갖고 오래 기다려가 먹는 거. 이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대우건설 갖고 계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아침부터 문자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전량 저도 이만큼 올랐는 거 몰랐습니다. 매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그냥 주가가 있는 가운데서 물론 뭐 여러분 종목이 현금화할 게 없겠지만 현금화 가능한 종목은 최대한 현금화. 뭐가 제가 매일 또 현금화를 하니까 그 홈페이지에 주식 없는데 무슨 현금화는 하는데 그런 분들은 현금 갖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전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증시, 우리 증시는 비교적 빤빤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현금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천노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30선을 돌파했으나 기관의 매도 공세로 힘을 잃고 다시 202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신권 중심으로 약 920억 원대의 펀드 환매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NC소프트가 어제 반등하는 흐름을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이 종목도 함께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202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저항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던 저항, 2020에서 30포인트의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다면은 단기적인 조정, 거꾸로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레벨업장으로 보고 우리가 지수 먼저 예측하지 말고 이번에는 지수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203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장도 돌파하지 못했던 캔들, 그러니까 어제 지수상의 음봉형 캔들에 대한 부담이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저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조금은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유럽 증시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가만히 최근에 좀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런 장에 개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큰 그런 걱정입니다. 최근에 지수 변동성을 보면 거의 뭐 롤러코스터나 다름없죠. 오늘 사면 내일 빠지고 내일 팔면 모레 오르고 상당히 좀 타이밍 잡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지금 보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의 어떤 개인 투자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상당히 대응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테마 세타에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이제 NK라든지 신공항 관련주들 동방성기라든지 영흥철강,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어느 정도 확정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매기가 쏠리면서 단기적인 폭발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현재 트렌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코스닥이 훨씬 매매하기는 수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제가 NC소프트 이외에 종목을 좀 안 드리고 있는 공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제 현재 시장에 그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종목을 드려도 대응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 트레이딩 싸움에서는 물리 확률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위험 관리가 우선시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지수를 말씀드릴 때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지수는 일단 상방으로 보고 크게 잡고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안 속에 이제 세심한 부분들 지수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정고점 라인 부분들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권도 염두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5일선에 대한 지지 확인 시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NC소프트 한 종목만 좀 보유한 상황인데, 제가 이 NC소프트를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에 대한 저점 지지가 완벽하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양봉 마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5일선 회복에 초점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어제 장중에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어제 주가를 이끌었던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수 그리고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 속에서 서서히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대차원에 또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연중 최저치로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NC소프트의 반등 기조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반등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반등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권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구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반 경직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모습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확인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NC소프트의 관망 그리고 추가적인 공략보다는 일단 보유주 대응 위주로의 현재 시장을 이겨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종목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좀 제가 사실은 최근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죠. 쓴소리 좀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도 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비유할 때 참 많은 것들을 붙여갖고 비유를 하는데 버스하고도 좀 연관을 많이 지어서 이야기하죠. 버스를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치면은 버스 기사는 핵심 주체가 되는 겁니다. 버스 기사의 방향대로 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를 핵심 주체라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중간 정도로 가는데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2100번인데 이 버스는 2000번으로 버스를 잘못 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버스를 처음부터 종점까지 가서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버스를 내려서 갈아타겠습니까? 당연히 중간에 내려서 갈아탄다는 것이죠. 해서 주식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종목이 잘못됐고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종점까지 보지 말고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이 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의 싸움이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절매의 중요성이 상당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갈아탈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것이죠. 그 전에 뭡니까? 버스를 세우고 그 전에 버스를 세우고 내리는 일부터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걸 때는 걸어야 된다라는 점 인지를 해 두시고 오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지수 5일선에 대한 지지 체크를 하면서 정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께서 NC소프트는 아직도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